졸업 전부터 이미 취업이 컨펌이 된 상태로 바로 졸업을 하자마자 입사를 하신 거죠? 네. 제가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DX 부문의 삼성 리서치라는 곳인데 네. 너무 내수용일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유명하세요? 그렇죠? 네, 잘 알겠어요. 네. 이름이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 어떤 걸로 있냐면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컴퓨터 교육과 1사학번 연태민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졸업을 했고요. 복수전공으로 전자전기공학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DX 부문의 선행개발연구소 삼성 리서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고요. 입사한 지 대략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거의 취업을 하신 거죠? 네, 졸업 전에 이제 취업 결정이 나가지고 네. 한 학기 정도 이제 재밌게 학교 생활 보내면서 졸업했죠. 너무 내수용일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유명하세요? 그렇죠? 네, 잘 알겠어요. 네. 이름이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 어떤 걸로 있냐면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죠.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셔서 저도 이제 연태민 형을 만나기 전에 브롤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 있구나. 거의 교직원을 능가하는 수준의 학교 시스템에 대한 질문 같은 걸 항상 답변을 나눠주시고 아는 게 있으면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 자유가 있으면서 막 저를 찾아요. 프로님 이거 복수전공 하려면 언제부터 신청해야 되냐고 이런 거 자꾸 찾아가지고 맞아요. 그 게시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자꾸 사람들이 저를 찾으니까 여기다 물어봐라. 게시판 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심풀이로 재밌겠다고 거기서 답변을 계속 한 건데 게시판 만들어준 사람한테 너무 고마운 게 그 게시판이 생겨가지고 제 활동들이 포트폴리오처럼 정리가 다 됐어요. 한데 모여가지고 맞아요. 그거로 이제 정량적으로 내가 얼마나 답변했는지 셀 수 있어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졸업한 지 2년이나 됐으니까 네. 학교가 생각보다 빨리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관련 질문은 이제 거의 최소한으로만 답변하고 있고 학교 관련 질문은 저 말고 다 답변해주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진로 관련이나 학교 생활 같은 답변 정도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정량적으로 좀 어필을 해야 하니까 에브리타임 활동을 하면서 브롤이라는 저한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추천을 좀 눌러달라. 그거는 했는데 이 숫자가 아니고 정확히 기억나요. 제가 글을 저한테 도움받는 분 있으면 이 글에 공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걸 올렸는데 정확히 2051개 받았습니다. 그 추천수를 보면서 저는 그런 숫자를 처음 봤거든요. 에브리타임에서. 와,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하신 거에 대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많은 성대생들의 사랑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시글이 아니었나. 저도 뿌듯했죠. 그래서 PL이라고 하죠. 프레지던트 리스트. 네, 거기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만나가지고 이분이 말로만 듣던 그 브롤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행사가 있어서 조금 미리 만나서 촬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컴퓨터 교육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지 좀 엿볼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간단하게 왜 컴퓨터 교육과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입학 전에는 컴퓨터란 전공에 흥미가 없었어요. 컴퓨터보다는 교육을 보고 들어갔어요. 저 그 고등학교 때는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과목은 그때 물리를 좋아해서 일단 컴퓨터 교육과 들어가서 뭐 교사 자격증 이런 걸 얻은 다음에 물리학과를 한 복수전공 해볼까, 교직 복수전공해서 교사가 되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교육 과목이 그렇게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 교직 과목이 90%까지 B를 줄 수 있는데 저 안 던졌거든요. 과목 하나를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C++가 나오더라고요. 이때 딱 느꼈죠. 나는 교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 물론 이제 교사가 된 다음에 가르치는 거랑 교육학 이론이랑은 별개긴 한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려면 그 교육 과목 이론들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난 그걸 뚫을 수 없다. 확신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사범대학에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 교육과로 진학을 하셨지만 안 맞는다는 걸 깨닫고 대학교에서 그때부터 이제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신 건가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물리학과랑 전자공학과 고민했었는데 약간 틀어져서 컴퓨터 교육 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전자공학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서 마침 컴퓨터랑 또 연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교육과에서 원전공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원의 자연과학 캠퍼스로 전자전기공학을 복수전공까지 시작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신 거네요. 네, 쉽지 않았죠. 저도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맞아요. 그래. 기계공학은 원전공 풍문? 그렇죠. 저보다 더 힘든 길을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졸업도 전에 이제 취업이 컨펌이 난 그런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학점이 궁금합니다. 아주 높진 않아요. 전체 평점이 3.97이고 전공 평점은 4.05인가?
아마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가 중간쯤 되는 통장일 것 같은데 제가 취업할 때 기준으로는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 네, 였던 것 같아요. 아마.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컴퓨터 교육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궁금해요. 대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컴퓨터 교육과의 기본적인 컴퓨터 공학은 배웁니다.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이런 컴퓨터 공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거는 다 배워요. 그리고 교육학도 배웁니다. 네. 일단은 사범되고 교사 자격증을 따야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교사 자격증을 위한 과목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 과목들이 네,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교육학도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컴퓨터 공학과랑 비교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게 좀 얕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덜 배운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으로 내가 컴퓨터 전공자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과목들은 다 배워요. 근데 심화 과목이나 네. 실습 과목이 좀 적어요. 아, 인공지능이나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 싶다 하면은 그런 수업은 이제 거의 없어요. 학과에. 근데 대신에 이제 내가 컴퓨터 공학의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좀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주어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사범대가 총이수학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140 있거든요. 학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공대 목전까지 하셨으니까 전 좀 많이 들었죠. 네. 제가 아마 몇이었죠? 171이었나? 와,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많은 편이에요. 170이면은 저는 추학기 한 학기를 해가지고 네 정도 됐네요. 그게 사범대가 이렇게 많아지는 게 그게 있어요. 사범대가 아닌 단과대 학생들은 네. 전공을 한 6, 70 정도 듣고 교양을 한 5, 60학점 될 텐데 저희는 요거랑 별개로 교직 과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22학점이에요. 교직 네. 과목이. 전공도 교양도 아닌 교직 과목이라는 범주가 있어가지고 이 22학점이 굉장히 학생한테는 크게 와닿죠. 무조건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를 처음 끝까지 희망하면 이 22학점을 그냥 들으면 되는데 저처럼 중간에 이제 교사를 안 해야겠다 싶은 네. 학생한테는 이 22학점이 굉장히 큰 압박이 돼요. 좀 부연 설명하자면 네. 교직 22학점에다가 전공에서 교육학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최소로 들으면은 11학점 정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로 들었을 때 컴퓨터 교육과에 입학했을 때 들어야 되는 교육 관련 과목이 33학점이라고 보면 돼요. 많네요. 그것만 해도 그쵸? 네. 4학점이면은 140학점 중에 33학점. 네. 거의 1년을 들어야지 채울 수 있는 학점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범대니까 교생 실습이나 이런 것도 네, 필수로 맞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그 22학점 중에 2학점이 교생실습 학점이고 또 2학점은 교육봉사 학점이에요. 그래서 이 4학점은 수업을 듣는 건 아니고 이제 수강 신청만 한 다음에 교생실습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봉사 60시간 해야 되거든요. 네. 사회봉사 40시간이랑 별개로. 그래서 막상 왔는데 교사를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좀 부담이 되죠. 네. 부담이 되셨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하니까 뭐 네,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대 목전까지 하신 거니까 네, 좀. 휴학기가 불가피하죠. 네, 맘 편히 그냥 한 학기 초학기로 했죠. 제가 느끼기에 이제 사범대학이고 전문적인 어떤 그 자격을 얻어야지 졸업할 수 있는 학과니까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커리큘럼이 나뉜다거나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규모가 작은 편이라서 네. 세부 전공이랄까 이런 거는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사범대가 비교적 학과의 규모가 작은 편이라 세부 전공이 나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커리가 좀 딱딱 정해져 있는 네. 느낌이죠. 거기서 이제 심화 과목 몇 개를 이제 선택하는 느낌이고 네,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크게 나눴을 때 교직을 계속 희망하는 분들과 아닌 분들로 그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뉠 것 같은. 네, 맞아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복수 전공에서 아예 다른 전공으로 가는 분도 은근히 있어요. 복수 전공을 살려서 가는. 네.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보통의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론 과목이 있고 실습 과목이 있는데 네.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수업 방식을 따라가죠. 네. 이론 듣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네. 어떤 과목이냐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코딩 실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프로젝트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습 위주의 과목은 실습이나 심화 내용을 위한 이론 강의가 몇 주 이어지다가 네. 후반부는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해서 학기 말에는 이제 내가 만든 거랑 시연하고 발표하고 연말에 저희 학과 행사 커메디 유니언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나의 작품을.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취업 면접이나 이럴 때 내가 이런 프로젝트 해봤다. 포트폴리오를 남는 거. 네, 맞아요. 강의 방식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것도 네. 컴퓨터과니까 네. 타 전공이랑은 좀 다른 그쵸. 게 있죠. 그런 것도 하는데 별개로 교육학도 좀 배워야 되니까. 네, 맞아요.
이런 쪽이 많죠, 교육학은.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수업 시연을 해야 되는 수업도 있어가지고 아, 약간 여담인데 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컴퓨터 교육과가 제가 심화 과목이 소프트웨어학과에 비해서 적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학과가 아웃풋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유 중 하나가 네. 수업 시험 같은 걸 하니까 면접 가서 말을 잘해요 다들. 아, 그게 좀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는구나. 네. 패시브 스킬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공 강의를 그렇게 좀 다양한 루트로 좀 들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전공 강의가 있을까요? 저는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제일 재밌게 들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C++를 배우는 수업인데 언어 배우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그 언어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가지고 꽤 이제 재밌게 들은 수업인데 네. 지금은 안 열려요. 교수님이 이걸 안 여셔갖고 대신에 비슷하게 좀 더 어려운 강의로 바꿔서 여시는데 네. 지금은 아마 지능형 비전 이런 수업을 여실 건데 이미지 영상 처리를 하는 그런 분야예요. 저는 이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프로젝트 때는 이제 그 비전 이미지 영상 처리로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런 건가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소 카메라에서 네 맞아요 그런 거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하는 네. 제가 생각하는 컴퓨터 쪽이라는 그 학문 자체의 특징이 뭐 아니면 또 학생분들이 잘 맞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깊게 빠져서 하시고 네. 안 맞으면 진짜 힘들어하는.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수업 말씀하신 게 맞죠. 태민님은 좀 그런 게 좀 맞는 쪽인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 아무튼 지금 일은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뭐 셀카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 이미지 처리에 해당. 맞죠. 보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눈코입 같은 거 인식을 해서 네. 이렇게 바꾸는 그 작업을 그게 바로 컴퓨터 비전.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대학원생 그쪽 전공을 하는 분이 그런 거를 이제 프로젝트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재밌게 들으셨던 그 비주얼 프로그래밍. 네, 프로그래밍 그 강의에서 프로젝트로 어떤 걸 하셨는지. 보여주긴 창피해서 안 돼요. 간단한 그냥 글씨로 CMD 알죠? 윈도우에서. 네. 거기서 이제 글씨로 캐릭터만 몇 그려가지고 간단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을 만드셨구나. 네. 원래 컴퓨터 전공으로 좀 빠지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 주변에도 그렇고. 네, 게임 좋아하시죠? 완전 좋아하죠. 게임을 좋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관심이 가지게 되니까. 맞긴 한데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졌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대학교 와서 전공 때문에 가진 거니까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맞아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그럼 이제 반대로 좀 들으셨던 과목 중에 이건 약간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알고리즘이랑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이 컴퓨터 공학의 핵심 과목 중 하나인데 알고리즘 강의에서 좀 아쉬웠던 게 교수님이 조금 방향을 무리해서 알고리즘을 실생활이랑 좀 접목을 시키려고 했어요. 저는 이 방향이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좀 더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았는데 이거를 실생활에 조금 무리해서 접목을 시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들은 지가 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강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컴퓨터 구조에서 되게 아쉬웠어요. 제가 전자전기에서 컴퓨터 구조를 들었거든요. 컴퓨터 교육과 컴퓨터 구조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다소 임용시험 문제풀이에 맞추셨어요. 초점이. 그 임용시험 위주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그냥 가볍게 지나갔다는. 네, 맞아요. 조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를 좀 가볍게 지나갔어요. 이제 그때 들으실 때는 이제 임용시험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때라서 더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았던 강의가 누군가한테는 아쉬울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 강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중요한 파트일 것 같은데 진로에 대한 얘기를 근데 좀 앞서서 얘기하는 동안 좀 나왔어요. 네. 사범대학의 어떤 그런 설립 취지에 맞게끔 선생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분들은 사기업 일반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해서 그걸 살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거의 다 해당이 되나요? 이 세 가지 안에? 네, 하나는 대학원도 좀 있죠. 대학원도 얼마나 가는 편인가요? 인맥이 좁아가지고 근데 그 사범대학 자체가 되게 적잖아요. 그쵸? 네, 한 학번이 35명이에요 정원이. 그럼 거의 고등학교 한반. 네. 이제는 한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네. 컴퓨터라는 이제 분야가 지금 워낙 여러 군데서 조건이 좋게 취업이 되는 분야니까 네, 맞아요. 사범대라 하더라도 굉장히 취업 잘 되는 편이죠. 물론 내용량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개할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2년 전에 졸업을 하셨고 졸업 전부터 이미 취업이 컨펌이 된 상태로 바로 졸업을 하자마자 입사를 하신 거죠.
네. 일단 저는 당연히 소프트 개발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뭘 하냐면은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이 운영체제는 이제 한때 갤럭시 워치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안 들어가고 이제 TV랑 가전제품이랑 삼성전자 자체 플랫폼 운영체제인데 이제 이 운영체제에 들어가는 시스템 프레임워크, 기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얘가 타이젠 기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나 이런 센서를 가속도계나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제 센서 값을 받아다가 계산을 해서 나는 어디를 보고 있다, 어느 주기는 어느 방향이다 이런 거를 계산해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다. 진짜 정말 실질적인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취업의 강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전자기기 여기만 해도 지금 몇 대가 있는,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인상이 깊었던 게 저희가 지금 한 3번째 만나나요? 4번째 만났는데 그 전에도 제가 브로리님 너무 신기해하면서 거의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다시피 하면서 질문을 막 드렸었는데 삼성이 되게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DX 부문의 삼성 리서치라는 곳인데 삼성전자 DX 부문 본사가 수원 사업장에 있는데 이 삼성 리서치만 서초구 우면동에 떨어져 있어요. 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조금 더 자유로운 게 있어요. 자율출퇴근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어제가 금요일인데 제가 어제 4시 퇴근했어요. 출근도 이제 9시에 오면 보통 별로 없어요, 부서에 사람이. 그게 가능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게 명확하고 어떤 일원으로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야 하는 몫이 정확히 있으니까 맞아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자율적으로 이걸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내가 뭘 했는지 안 보이면은 거의 근무 시간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맞아요. 고정된 어떤 이 시간에 출근해서 이 시간에 퇴근하고 그런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개발이나 이쪽은 눈에 보이는 그걸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에서 이제 이런 장점이 좀 뻗어나올 수 있지 않나. 자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이니까. 그러면은 좀 비전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단기적인 목표로는 회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내 시험을 붙고 싶어요. 삼성 사내 시험 제도 중에 소프트웨어 서티피케이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라고 대학생한테도 열려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지만 아무튼 언젠가 열리지 않을까. 이게 등급이 3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2번째 등급 프로, 이제 외부로는 B형까지 취득을 한 상태고 이제 마지막 등급 엑스퍼트, 이제 외부 시험 이름으로는 C형 이 등급을 취득하고 싶어서 지금 도전 중인데 풍문으로는 프로 취득자 1000명이 시험 봐서 한 10명 내외로 붙는 시험이에요. 근데 대신에 붙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메신저에 멋진 층호가 붙어요. 엑스퍼트 프로그래머. 그때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내 메신저에 붙는 거. 얼마나 멋져요. 엑스퍼트 프로그래머. 와, 층호뿐만 아니라 이제 고과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월급도 좀 늘어나요. 그래서 너무 따고 싶어서 준비 중인데 다들 그 1000명이 실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등급을 딴 사람만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전이 하나 더 있는 게 회사에서 대학원을 또 보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아무나 보내주는 건 아니고 이제 고과는 어느 정도 받고 영어 등급이 되는 사람 중에서 또 이제 면접과 전공지식으로 선발을 해서 대학원에 보내주는 제도가 있는데 국내 일단 국내일 거예요. 근데 제도 중에 이제 내가 아무데나 써서 가는 게 있고 삼성에는 성균관대로 가는 게 있어요. 성균관대로 가서 브로리에게 보러 가겠지만 다시 학교를 다시 재학을 하면서 대학원생 신분으로 브로리로 컴백을 하는 거? 한 2년 정도, 석사 2년 정도 하니까 한번 2년 정도 다시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2년 활동이면 되게 많은 분들을 구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문화 자체를 만드신 것 같아요. 활동이 약간 잦아드는 시기에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시는 맞아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학교 커뮤니티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아서 학교에서 지금도 물론 뭐 PL이나 이런 거에 입성에 계시지만 더 많은 어떤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브로리로 컴백하려는 비전이 있으실 줄은 몰랐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일단 상위 고과를 받아야 하고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학과 얘기로 돌아와서 이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다. 특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타범대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다 같이 이제 뭔가 잘해보자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심화 과목이 좀 부족한 편이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우리 같이 인공지능 프로젝트 이런 거 약간 이런 동아리, 학회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관심과 열의가 있으면 동료들을 만나기 쉬운 그런 게 사실 대학교의 큰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건 좀 다니면서 내가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수업에 따라가고 싶다 내가 뭔가 다른 걸 찾기보다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학과예요. 커리큘럼. 제가 그래서 굳이 복수전공을 하러 내려간 거고요. 소프트웨어 학과도 마찬가지지만 네. 수업 내용만으로는 이제 내 역량을 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찾아봐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데 물론 이제 능동적인 좋지만 이런 게 약한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불리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교과 커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네. 좀 역량을 키우려면은 스스로 좀 나서서 좀 해야 된다. 네. 근데 뭐 장점이랑 연결지어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기회들을 만나는 건 좀 쉬운 환경이니까 네. 장점이랑 보완될 수 있는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신 것처럼 쉽진 않지만 복수 전공을 통해서 극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다시 입학하신다면 똑같이 컴퓨터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교사 희망 안 하잖아요. 네. 굳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디 갈지 고민인 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다시 일을 하러 소프트웨어 학과를 갈까? 아니면 전자전기공학부를 갈까는 좀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둘 중에 고민을 하실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나 뭐 전자전기 쪽 말고 관심 있는 학과는 없어요. 왜냐면은 되게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으시면서 되게 다양한 학과의 어떤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맞죠. 이건 좀 재밌다, 관심이 간다 하는 게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 물리학과를 가고 싶긴 했지만은 물리 선생님 하면 진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또 되면 또 다른 거라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수업 시험 때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아니면? 저 재밌게 했어요. 교생도? 네, 수업 시험 때. 컴퓨터 교육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수험생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한테 대브로리 학교 생활을 되게 성공적으로 하신 입장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컴퓨터 교육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주일 거예요. 나는 교사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오면 돼요. 오면은 이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그래도 성균관대 컴퓨터 교육과가 고민이다. 이런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최소로 교육학점을 33학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귀찮은 분 와서. 성균관대 컴퓨터 교육과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공계에서는 입결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교사, 교직 쪽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성균관대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와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장점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캠퍼스가 해와에 있잖아요. 이거 큰 장점이에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이과 분들이 성균관대학교를 선택할 때 수원에 있다는 게 조금 은근히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는 한양대로 옮긴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요? 수원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크긴 한데 그런 게 좀 장점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맞아요. 캠퍼스 이원화가 복수 전공을 좀 교차로 하고 싶어지면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리 둘 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문 분야죠. 저희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오늘 태민님이랑 얘기 나눈 거 이외에 더 궁금한 게 있다거나 직장에 대한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럼 태민님한테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쪽에는 진짜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완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합심해서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이랑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제가 유튜브 출연하고 이런 날이 오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심야영화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요. 또 어떤 말을 드려야 될까? 컴퓨터 교육과 파이팅! 전자전기공학과 파이팅! 성균관대 파이팅! 또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말씀도 잘 해주시고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브롤이라는 그런 또 후감과 동경 어린 시선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되게 기감이 돼서 저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님 모셔두고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 교육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는 또 다른 학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컴퓨터 교육과 영태민이었습니다. 안녕. 되게 재밌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서